안녕하세요. 오늘은 고교 블라인드 제도 마지막 시간입니다. 계속 이 얘기부터 시작을 하고 있는데요. 고교 서열화가 현재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나오고 있다 라고 했는데 과연 그게 고교 등급제로 이어졌느냐? 그건 아니라는 거였어요. 그래서 어, 왜 그랬느냐라고 보니까 비교과 영역에서 어, 학교나 교사의 역량에 따라서 분명히 차별되는 부분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였는데, 자, 그러면 고교 블렌드 제도가 여러 조건,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여러 조건이 갖춰져 있지 않은 상황에서 시행된다면 어떤 집단이나 학교 유형에게 이익이 될 것인가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얘기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기재 금지사항에 엄수가 안 됐을 경우에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특정한 학교가 시행하는 프로그램을 기재하는 경우 기존 고교 프로파일이나 오랜 경력을 가진 입학사정관들이 학교를 금방 알 수가 있잖아요. 그렇게 되면 학교를 암시하는 문구를 곳곳에 심겠죠. 곳곳에 심는데 그게 필터링이 안 돼 버리면 블라인드가 돼 있다고 하지만 블라인드가 안 된 건 다름이 없어서 특정 학교에 유리할 수 있는 결과가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세특의 표준화가 만약에 실패한 경우 이렇게 되면 학교나 교사의 능력에 따라서 평가 점수가 바뀌게 되는데 팀플이 가능한 수업을 굉장히 많이 만들 수가 있는데 이제 그렇지 못한 학교에서는 팀플 하자고 하면 5명 중에 3명이 막 안 하고 놀고 막 이래요. 그러면 2명이서 팀플 하면은 그게 팀플 수행평가가 잘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팀플 과제를 잘 못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과제 관련 검사나 아니면 개인 에세이 이런 쪽으로 수행평가를 바꿀 수밖에 없어요. 자,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세특의 질이 달라질 수밖에 없어서 교육계획이 잘 이루어진 학교들에게 유리할 수밖에 없어요. 학교 간 인프라 격차가 계속 존재할 경우에는 지원자를 온전히 평가할 수가 없고 자신의 뒤에 학교나 자신의 뒤에 교사의 능력이 평가가 되는 수밖에 없어요. 학생들은 진학에 유리한 학교를 찾아서 지원하게 되겠죠. 그러니까 뭐 학교장 전형, 그러니까 뭐 선발 전형을 하든 평준화 전형을 하든 어쨌든 진학에 유리한 학교는 결국에는 상위권 학생들의 입학이 많이 될 테니까 더 양질의 교육의 컨텐츠가 나올 것이고 반대로 진학에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학교는 이제 내신을 잘 따가지고 이제 내신으로 밀어붙이는 학생들이 또 몰리겠죠. 그러면 이제 소수의 학생들에게 이제 막 집중적으로 돌아가는 시스템이 만들어지겠죠. 그러면은 처음에 고교 블라인드 제도를 하려고 했던 취지와 전혀 맞지 않는 결과가 발생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제도는 하나마나라는 얘기죠. 결국 제도를 했는데 결과가 바뀌지 않았다면 그 제도는 안 하는 이만 못한 거죠. 자, 그래서 지난 시간에 말했던 조건들이 다 성공을 한다면 만약에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그거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일단은 기재 금지 사항이 정확하게 지켜졌어요. 예, 프로파일이나 이런 거 없고 그 다음에 생기부에서도 학교 이름, 학교 행사, 내용, 동아리의 학교 이름 뭐 이런 거 다 지워서 이제 어떤 학교인지 알 수 없을 정도로 딱 고정이 됐어요. 그렇게 되면 어떤 일이 발생할 수 있냐면 예전에는 어느 학교니까 몇 등급 정도여도 잘하겠구나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조금씩 의문이 생길 수 있다는 얘기죠. 전혀 모르는 상태니까 얘가 6등급인데 왜 이렇게 생기부가 좋지? 좋은 학교인가? 근데 그게 확실하지가 않잖아요. 그러니까 조금 더 진실성을 의심해보는 여지가 생길 거예요. 네, 그런 것만으로도 충분히 의미가 있을 수 있다는 얘기죠. 자, 그 다음에 세특의 표준화가 돼서 네, 학교 간의 격차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하면 제 비교과의 변별력이 당연히 줄어들겠죠. 그래서 뭐 내신의 비중이 높아지게 될 거고 그러면은 또 교사의 수업 시간에 잘 참여한 학생 위주로 선생님들이 세특을 쓰고 그거에 따라서 어, 대학 진학을 하기 때문에 수업 시간 중에 교사의 권한이 커질 수밖에 없고 교사가 원하는 수업을 디자인할 수 있게 되는 그런 선순환이 이어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런 것들 위주로 진행이 됐을 때 만약에 학교 간 인프라 격차까지 해소가 된다. 그러니까 선발 전형 없이 모두가 이제 고교 선택이 가능하고 고교 선택이 만약에 안 됐을 경우에 좀 그 인프라가 좋은 학교에서 온라인 학점제를 싹 열어가지고 추가로 교사 채용하고 그거 관리하는 사람 또 채용하고 해가지고
온라인 학점제 시행이 돼가지고 누구든 이제 뭐 과학고나 외고 수업 듣고 영재고 수업 들어서 피드백 받고 관련 내용 저기 수업 들어서 과목명을 그런 걸 적을 수 있다라고 한다면 자신에게 맞는 생활기록부를 다 만들 수가 있겠죠. 굳이 저기 진학 실적이 우수한 학교에 학생들이 몰릴 이유가 없죠. 그렇죠? 진학 실적이 우수한 학교에 또 몰리게 되면 거기서 내신 싸움을 해야 되는데 굳이 그럴 필요가 없어요. 오히려 이제 개요 과목은 일반고에 수강해가지고 내신 챙기고 진로 선택 과목이나 심화 과목은 이제 저기 온라인으로 수업해가지고 쭉 학점을 챙긴다고 한다면 굳이 뭐 특목고 자사고 학생들에 비해서 전혀 일반고 학생들이 불리할 게 없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질 수 있겠죠. 이게 이제 제 생각에는 교육부가 바라는 청사진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과연 그렇게 되도록 예, 움직일지는 잘 모르겠어요. 예, 현재 질서가 무너지는 거를 또 누군가는 좋아하겠지만 누군가는 안 좋아할 수도 있을 테니까요. 예,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5주 동안 블라인드 제도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단순히 제 생각입니다. 단순히 제 생각이고 교육부의 방침이나 교육부의 의견과 앞으로 미래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모르고 저와는 아무 관련이 없습니다. 앞으로 면접 얘기 계속 이어나갈 거고요. 듣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